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커피를 맛있게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있고요. 만드는 음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주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에스프레소 4잔, 밀크 음료 4잔, 창작 음료 4잔, 그래서 총 12잔의 음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저는 탄수화물이라는 주제로 시연을 진행을 했었고요. 탄수화물이라는 주제를 선정했었던 이유는 이거 저의 기준이기는 해요. 제가 생각하는 에스프레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맛과 바디, 이게 커피 용어이긴 한데 에스프레소는 기본적으로 단맛과 바디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맛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 그것들을 찾다 보니까 탄수화물이라는 성분을 찾을 수 있었고요. 실제로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성분이 또 탄수화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이라는 주제로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단맛으로 연결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었습니다. Carbohydrates are basically sugars that can be divided into 4 categories. Monosaccharides contain only one sugar molecule, disaccharides contain 2, oligosaccharides contain 3 to 10, and polysaccharides contain many more. The less sugar molecules, the sweeter they taste. 일단 제가 대회에서 사용했었던 커피는 콜롬비아에서 재배된 커피였고요. 조금 특별한 프로세싱을 거친 커피였었습니다. 라틱 퍼먼테이션이라고 해서 발효 과정을 거친 커피예요. 이게 산소와 약간의 접촉이 생기게 되면서 라틱이라고 하면 젖산, 젖산을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발효 과정을 거친 커피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커피를 사용해서 에스프레소, 밀크 음료, 창작 음료를 제공했는데 그 중에서 창작 음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커피 산업이 커지면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들에서 다당류, 탄수화물 종류예요. 다당류를 추출해서 다시 창작 음료에 집어넣는 과정을 했었어요. 사실 이게 다당류가 일반적인 커피 추출 방법으로는 추출되지 않는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에서 다당류를 추출해서 다시 에스프레소에 더하는, 그래서 정말 완벽한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주제로 창작 음료를 만들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경대 식품공학과, 부경대 식품공학과가 있는데 학과의 도움을 조금 많이 받았었습니다. 부경대요? 네네네네. 산학협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도 지금 여기가 연구실이다 보니까 산학협력을 맺게 되어졌었고 교수님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에서 단맛과 바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단맛을 시연했던 건데 사실 혼자서 자료를 수집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고 제가 이 한 논문을 이해하기에는 전문 전공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서 부경대 식품공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각각의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돌렸고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각 교수님의 메일 주소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이런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방법을 접목시키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각각 대부분의 식품공학과 대부분의 교수님한테 다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전병수 교수님이 답변이 왔었고요. 그래서 미팅을 잡아서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WBC라는 걸 알게 된 거는 2009년이었고요. 2009년에 처음 WBC를 알게 되면서 나도 저기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2009년부터 바로 대회 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대신 제안은 이제 국내 대회에 1등 해야 된다라는 거. 2009년부터 대회 참가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대회 3번 연속해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 대회가 예선, 본선, 결선이 있어요. 이 3번의 대회는 본선까지만 올라갔었어요. 결선까지 진출을 하지 못했었고요. 그렇게 3번을 도전했고 사실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었는데 왜 나는 못할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를 쉬었어요. 1년 쉬고 나서 다시 대회를 준비했을 때 처음으로 파이널리스트 결선에 진출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결과. 6명 안에 들었다. 네네네. 6명 안에 들었고 최종 결과는 2등을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대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였고 사실 근데 제가 2등을 하려고 이 대회를 준비했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2014년도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땐 정말 1등 할 줄 알았고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시연을 했는데 똑같이 2등을 한 거예요. 또 처음 2등 했을 때랑 두 번째 2등 했을 때 사람이 또 기분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치만 네, 받아들이고 한 번 더 다시 도전을 했고요. 2015년도에 다시 한 번 더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를 해서 사실 그때는 정말 1등이 하고 싶었고 처음으로 국내에서 대회를 준비했던 게 아니라 해외 코치를 선정을 해서 해외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말 1등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결과는 오히려 3등? 네. 더 안 좋아졌네. 네네, 더 떨어진 거. 되게 좋은 결과긴 한데 제가 바랬던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더라고요. 왜 나는 1등을 하지 못할까? 네. 그래서 2015년까지 대회를 나가고 2016년도에는 심사위원으로 도전을 참여를 하게 됐었어요. 평가를 한 번. 네네네. 그러니까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심사위원에 응시를 하고 심사위원 시험을 치고 심사위원이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나는 왜 1등을 하지 못하는가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 경험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아요. 나는 심사위원을 여유롭게 해주지 못했구나. 네, 심사위원도 사람이고 선수만큼 긴장이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이게 심사위원과 선수의 케미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결국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심사위원을 하게 되면 다음 해에 선수로 출전을 못해요. 이제 2018년 KMBC가 열릴 때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했고 네, 행운스럽게도 네, 1위를 네네, 하게 되었죠. 그게 작년 2018년이고요. 네네. 그래서 WBC의 첫 무대를 서게 됐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네. 그때는 14위를. 네, 맞아요. 14위를 했고요. 정말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첫 대회 10년 동안 사실 준비했고 사실 무대 경험이 많은 편이었던 거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근데 정말 꿈의 무대에 서서 굉장한 실수를 했었어요. 이제 터피를 내리는 과정에 템핑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정말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템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죠. 김치를 담그는데 고춧가루 쓰지 않은 것과 똑같은 과정이에요.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하던 도중에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과정을 앞으로 돌려서 한 번 더 반복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한 시간 안에 시연을 마치지를 못했었어요. 네, 16분까지 시연을 하게 되면 사실 실격 처리가 되고요. 저는 다행히도 15분 54초에 시연을 마치긴 했는데 이게 1초씩 타임오버 할수록 1점이 감점이 되어져요. 그래서 54점을 감점을 받았었고요. 그렇다 보니 14위에 랭크가 됐었던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거겠죠. 그래서 돌아와서 나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 나에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 덕분에 되게 WBC에서 템핑을 안 한 선수는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에피소드가 되고 너 노템핑녀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노템핑 거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왜 난 그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라고 생각해봤을 때 부담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꿈의 무대였었고 10년 동안 준비해온 만큼 잘하고 싶었고 욕심도 컸고 그리고 기대하는 시선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뭐든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더 많이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대신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준비하고 내가 준비한 만큼 그대로 보여주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준비 과정도 사실 올해는 전혀 힘들지는 않았어요. 작년 WBC 준비할 때는 되게 많이 울고 힘들어하고 했었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즐겁게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보스턴에 도착하고 나서도 제일 많이 한 게 차분하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평상시처럼 차분하이 이 얘기를 계속 매일 하면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보냈었고요. 그게 또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무대에 섰을 때도 그냥 여기서 연습하듯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했었고요. 그게 오히려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큰 실수 없이 아주 순조롭게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커피를 시작하면서 처음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처음으로 세운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힘들어도 억지로 울어가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요. 허브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커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 커피를 하는 사람들과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대중들에게 스페셜티 커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일들은 우리나라에 커피를 하지 않는 일반적인 소비계층이겠죠. 혹은 소비자, 혹은 대중들에게 스페셜티 커피를 알리는 일들을 하고 싶은 게 첫 번째이고요. 네. 그리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이 사람들이 더 좋은 커피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커피를 생산하는 농법이죠. 농사니까 사실 이 농법을 연구하고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서 산지에 접목시켜서 이제 농부랑 같이 얘기를 해야겠지만은 그것들을 접목시켜서 더 좋은 커피를 생산해내는 일들을 하고 싶고 그것들을 세계에 조금 펼치고 싶은 목표는 있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마지막 목표입니다. 네. 큰 목표. 네. 그래서 저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은 바리스타들이 개선되어졌으면 한다는 건 없고요. 사실 일반 대중들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가치 있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 있어요. 정말 한 잔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맛있게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저희도 많이 야근을 하고 커피 한 잔 내렸는데 맛없게 나오면 다시 또 내리기도 하고 대부분 파트타이머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전문직, 커피를 내린 사람 입장에서는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파트타이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개선되어졌으면 좋겠다 혹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이제 바리스타 직업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있고요. 아무래도 서울이 소비하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서울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다 줄었죠. 사실 다 줄었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서울은 더 경쟁이 치열하고 더 많은 바리스타가 있고요. 부산에서 하게 되면은 덜 경쟁스럽죠. 그리고 내가 노력하게 되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바리스타의 수가 훨씬 더 적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바리스타인데
저는 그런 걸 조금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부산을 대표하는 바리스타. 이게 약간 로컬 브랜드, 로컬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서울은 그런 경우가 잘 없죠. 서울에서 할 때 로컬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못하죠. 부산에서 하면 더 상징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리스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그래서 로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부산에서 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는 부산을 커피 도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부산이 똑같이 허브 역할이에요. 부산이 한국에 커피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서울이 아니라 부산을 들렀다가 가야 되는. 지금은 대부분 모든 산업이 똑같을 거예요. 만약에 한국 출장이다라고 한다면 다 서울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커피 하시는 분들이 출장을 간다, 한국을 간다라고 한다면 부산으로 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네, 후배 바리스타 분들은 믿어주고 나를 따라와 주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네, 자부심 이런 거, 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커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마시기 전에 삼겹살 드시면 됩니다. 에? 기름진 걸 먹어라. 삼겹살 먹고 나오는 길에. 네. 네. 분명하겠습니다. 네.